네, 안녕하십니까. 대전보건대 학생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이제는 아주 새로운 주제,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면접은요, 실제로 2회차에 걸쳐서 진행할 건데, 오늘은 이번 회차에는 여러분하고 1분 자기소개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실제로 인성 면접을 좀 보시게 되는데, 그런 인성 면접에서 주로 나오는 질문들, 답변하는 방식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인성 면접을 보게 되면 맨 처음에 시키는 게 이제 입구에 들어갔습니다. 면접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인사하시겠죠? 이미지 메이킹 시간에 배우셨습니까? 예, 차렷, 경례, 인사, 안녕하십니까? 인사 이렇게 딱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리에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고 자리에 앉잖아요. 그럼 면접관들이 이제 편안한 대화를 주로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 점심에 여러분 들어가시면 식사는 하셨습니까? 오시는데 큰 불편함은 없으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버스로 오셨습니까? 예, 학교에서 소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벼운 인사 몇 마디를 하시다가, 자, 이제 본격적으로 면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자, 그러면 자기소개 제일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나오는 게 바로 이 1분 자기소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지만, 안 시킬 것 같다라고 해서 연습을 안 해갔다가 갑자기 시켰을 때 우리 몹시 당황하는 거죠. 그죠? 갑자기 시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1분 자기소개, 우리가 소위 말하는 1분 스피치 하는 방법들을 잘 배우셔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한 3가지 방법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잘 좀 보셨다가 여러분만의 스피치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크게 2가지로 좀 나눌 건데요. 우선 첫 번째 시간에 파트 1 시간인 이번 시간에는 스피치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실 이런 1분 자기소개라는 것도 면접의 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면접에서 기업이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는 요소가 뭔지, 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하는 부분이 뭔지, 그렇다면 1분 자기소개는 그중에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은지 큰 방향성만 파트 1 시간에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파트 2 시간에 본격적으로 1분 자기소개를 작성하는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기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2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 2가지 요소가 무엇인지 제가 여러분한테 막 직접 뭐라고 막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이 부분을 여러분이 동영상 한 편을 보시면서 이게 어느 회사에서 실제 인재를 뽑을 때 있었던 면접의 장면들을 잘 요약한 동영상이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가 면접 장면에서 신입사원들, 지원자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몇 가지의 테스트가 이루어져요. 근데 그런 테스트들 좀 기억하면 메모 한번 해보시고요. 어떠한 테스트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기업은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뭘 보고자 했는지, 어떤 부분들을 평가해보고자 했는지 여러분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동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What's your management style? Passionate. Passionate. Passion. And what's your biggest weakness? Being stubborn. Stubborn. Stubborn, I think.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동영상 잘 보셨어요? 예, 뭐 몇 가지 테스트가 있었죠. 들어가다가 갑자기 면접관이 손을 잡고 들어가고요. 예, 면접을 잘 보시다가 면접관이 막 바닥에 쓰러지시고요. 면접을 보고 있는데 중간에 막 벨이 울리더니 누군가 옥상에서 떨어지려고 한다.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다양한 상황들이 연출됩니다. 맞습니까?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 회사는 지원자에게 무엇을 보고자 한 것일까요? 어떤 부분을 평가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네, 저는 그 첫 번째를 적합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은 인재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그 인재가 이 회사, 이 업무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기업이 적합성을 평가하고자 하니 이 기업에 들어가시는 여러분들도, 이 병원에 들어가시는 여러분들도 내가 왜 이 병원 또는 이 회사, 이 업무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보여주시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기업은, 병원은 여러분에게 인재를 뽑고 싶지만 유능한 인재가 아닙니다. 뛰어난 인재가 아닙니다. 어떤 인재요? 적합한 인재를 뽑으려고 노력한다는 것, 이 포인트를 간과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원하는 병원이나 기업이나 뭐 분야에 정말 적합하십니까? 그럼 이제 적합하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적합한 게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 적합함은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우리가 사실 자기소개서 쓸 때 엄청 많이 얘기했던 거지만 적합함의 첫 번째 포인트는 직무에 적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이 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들, 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들, 태도들을 다 가지고 있냐는 거죠. 간호사로 내가 지원해요. 뭐 물리치료사로 내가 지원해요.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이 분야에 적합한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태도의 적합성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은 회사 학교에서 지금 최고참이에요. 우리는 이제 마지막 학년이고요. 이제 좀 있으면 졸업해요. 형님이에요. 누님이에요. 하지만 이랬던 우리가 졸업을 하고 회사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신입사원이랍니다. 신입사원이 그렇게 근엄해요. 신입사원이 그렇게 진지해요. 신입사원이 그렇게 까칠해요. 커피 한 잔 좀 타다 줄 수도 있는 건데 커피 타다 주는 것도 그렇게 근엄하고 진지하고 까칠하면 어느 선배사원이 그 신입사원이 편하겠습니까? 어느 선배사원이 그 신입사원한테 말 한마디라도 붙이고 싶겠어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사실 태도 적합성이라는 건 뭐냐? 이 사람이 정말 신입사원으로서 예의도 바르고 건강하고 적극적인지를 보는 거죠. 그쵸? 마지막의 적합성 세 번째는요, 분야의 적합성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분야의 적합성은 여러분이 지원하는 분야 자체에 여러분이 적합하냐 이거예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의료계 쪽으로 종사하시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의료 서비스 분야죠. 의료가 생물이, 그러니까 뭐 의료가 사람이 아닌 사물을 대하는 거면 우리가 다소 뻣뻣해도 돼요. 어차피 소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물을 대하게 된다면. 하지만 여기서 이 제 강의를 들은 많은 분들은 모두 다 병원과 관계되는 환자, 보호자, 일반 고객들을 만나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런 서비스 분야에 적합한 친절함, 서비스 분야에 적합한 설득력, 적합한 배려심, 적합한 공감이 존재해야만 아무리 논리적이고요. 아무리 뭐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고요. 아무리 뭐 이 사람이 정말 객관적이어도 환자한테 객관적이고 환자한테 논리적이면 오히려 더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의료 서비스에는 객관적인 거, 논리적인 거, 합리적인 거보다 오히려 편안하고 공감하고 먼저 다가가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적합성의 포인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여러분한테 누차 강조하느냐? 사실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하게 되면 직무에 대한 적합성만 생각하고 많은 경우가 있어요. 이력서, 자기소개서, 취업전략 모두 다 어떤 얘기만 했었어요? 직무에 별표 5개 쳤거든요. 하지만 직무 말고도 신입사원으로서의 적합함, 그리고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의 적합함이 반드시 필요하고 고려되어야 된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업에서 면접을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 체크 포인트, 맞습니다. 적합성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설득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설득력이란 이런 거죠. 뭐 사실 여러분이 설득력이란 단어 제 강에서 처음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여러분 설명문으로 쓰셔야 됩니까? 설득문으로 쓰셔야 됩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설득문으로 쓰셔야 됩니다. 라고 설명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을, 다시 말하면 이 당신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 달달달달달달 외워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는 소위 말해서 쓰죠. 지웠다 썼다 지웠다 썼다를 하니까 이게 내 진심인지 아닌지, 내가 얼마나 리얼로 얘기하는지 몰라요, 평가자가. 왜 모릅니까? 글로 보니까요. 하지만 면접은 면 대 면으로 만나게 되죠. 따라서 여러분이 앵무새처럼 달달달달 뭔가 외워서 설명을 한다면 반대편에 있는 면접관은 여러분의 진심을 느낄 수 없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절실한지 느낄 수 없답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되게 중요한 건 알고 있는 걸 외워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인지를 여러분이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질문이 우리 병원이, 우리 회사가 왜 당신을 채용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얘기해봐라 라고 했을 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뭐하고 2학년 때 뭐하고 3학년 때 뭐 했기 때문에 제가 필요합니다 라는 걸 열거하기보다는 제가 사실은 회사에 들어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와 노력을 했는데 그 준비와 노력 중에서도 이러한 책임감을 발휘했던 이런 경험은, 현장 실습에서의 저의 전문성의 경험은 이렇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를 채용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만 갖고 구체적으로 설득하는 그런 문장을 만들어서 면접관한테 얘기하실 때 훨씬 더 효과가 좋을 수 있다라는 이 설득, 기업에서 평가하는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는 설득력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말씀하시고 이런 전문성 뒤에 실제로 내가 이런 전문성을 뒷받침할 만한 현장 경험이 있다든지, 이러한 전문성을 뒷받침할 만한 자격증을 땄다든지, 이러한 전문성을 뒷받침할 만한 뭐 아르바이트나 대외 활동이나 의료 봉사 등의 경험이 있다는 구체적 근거를 논리적으로 얘기하실 수 있을 때 여러분은 훨씬 더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기억나시죠? 제가 자기소개서 했을 때 여러분 경험 어떻게 쓰라고 했어요? 생각나는 대로 막 쓰는 거 아니라고 했었어요. 분명히 첫 번째 경험은 한 가지 경험을 쓰시고 경험의 내용을 우선 설명하시고 배운 점, 느낀 점 쓰시고 이게 회사에 어떻게 도움되는지 쓰시라고 그랬죠. 그런 얘기들을 여기 논리적 말하기에다가 똑같이 자소서에 썼던 그 패턴 그대로 말씀하실 때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왜 자기소개서 잘 안 보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열심히 써야 됩니까? 라고 물으시면 저는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우리가 정말 논리적으로 글 쓰는 연습들을 하게 되면 그것을 말로 할 때도 내 머릿속에 이미 경험을 얘기할 때 이렇게 구조화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야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을 할 때도 비슷하게 나온답니다. 그런데 내 머릿속에 그 자체가 뒤죽박죽 되어 있으면 말을 할 때도 똑같이 순서 없이 얘기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재현돼요. 그래서 여러분 논리적 말하기는 결국 논리적 글쓰기가 토대가 되어야만 이루어진다는 거 기억하시고, 평소에 본인이 자소서 쓸 때 선생님들이 강의는 하셨지만 그대로 안 썼다면 면접에서는 반드시 자소서 강의 좀 다시 들어보시면서요. 어떤 식으로 나의 얘기를 구조화해야 되는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사실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1분 자기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런 1분 자기소개의 내용 안에도 이런 직무 전문성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직무 전문성을 내가 갖추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도 들어가야만 해요. 그럴 때 앞에서 얘기했던 첫 번째 적합성, 두 번째 설득력의 포인트를 제대로 이해하고 말씀하시게 된다면 훨씬 더 설득력 있는 1분 자기소개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면접용 1분 자기소개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좋은지 아주 간단한 초반에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내용들만 이번 시간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면접용 자기소개 해봐라. 그러니까 1분 자기소개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면접관들은. 뭐 1분 자기소개 해보라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그냥 자기소개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요.
짧게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때 짧게라고 한다면 한 30초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짧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직무 관련해서 준비하셨던과 연관 지어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본인의 대표적인 강점 있으시면요. 뭐 강점 한두 가지 기반으로 해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또는요, 영어로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또는요, 예, 자기소개 부탁드리는데요. 준비해 오시거나 외우신 거 말고요. 진짜로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어머나 세상에 어떡해요. 열심히 준비해서 달달달달 외워갖고 왔는데 외운 거 말고 딴 거 하래요. 그러면 이제 그때서부터 다시 막 동공 풀리기 시작하면서 멘탈 나가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 아무리 편안하게 자기소개 외운 거 말고 하세요라고 하더라도 외운 거 기반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연습했던 그런 분위기가 있지 그런 거 다 깨고 예, 대전보건대 무슨 과 출신이고 이렇게 다시 얘기하고 시작하면 대전 가양동에서 왔고요.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시면 이제 그 다음 면접 질문도 되게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 막상 자기소개 한번 해보세요. 이 질문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질문이 나가더라도 내가 답변하실 수 있게끔 좀 준비는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자기소개를 해보면 좋겠느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물리치료사로 입사하기 위해 갖춘 3가지 역량을 키워드로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열정입니다. 학생의 임원을 맡으며 8번의 크고 작은 행사를 열정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둘째, 배려심입니다. 4년 동안 기숙사에 있으면서 총 5명의 학생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사소한 충돌 없이 생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의 배려심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꼼꼼함입니다. 방학마다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면 누구보다 현장에서 어려움을 이해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한 강점 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많이 1분 자기소개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사실은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개선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동영상 한 편을 보여드릴게요. 그 동영상과 연결지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보실 동영상에는요. 2명의 여자분이 나옵니다. 이 두 명의 여자분은 각자 자기소개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각자의 자기소개를 들어보고 내가 그냥 눈 감고 들었어요. 아무것도 안 보고 눈 감고 이렇게 들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의 자기소개가 더 귀에 잘 들어오는지 그걸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첫 번째 분과 두 번째 분이 있는데 들어보시고 나는 1번, 2번 중에 어떤 분의 자기소개가 더 잘 귀에 들어왔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영상 함께 보시죠. 꽃은 언제 가장 아름다울까요? 저는 화려한 포장지에 쌓인 장미보다는 조금은 투박하고 눈에 잘 띄진 않지만 신문지에 쌓인 꽃이 더 매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려한 겉모습보다는 언제나 본연의 모습, 향기를 지키는 김수산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0번 박주인 씨입니다. 준비된 사진을 공개해 주세요. 제 어머니는 사고로 양쪽 고막을 잃으셨습니다. 청력을 거의 잃고 보청기에 의지해 삽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크고 또박또박 말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머니의 소통의 창이었지만 앞으로는 국민 모두의 소통의 창이 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동영상 잘 보셨습니까? 1번, 2번 지원자 중에 여러분은 어떤 분의 자기소개가 훨씬 더 귀에 잘 들어왔나요? 1번 손 들어볼까요? 네. 네네네네. 2번. 난 2번이 더 좋다. 맞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도 있어요. 1번과 2번이 어느 직무에 지원한 사람들이죠? 맞습니다. 아나운서 직무에 지원한 사람들이에요. 아나운서로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했어요. 자, 2번 지원자 먼저 보겠습니다. 2번 지원자는 아나운서로서의 자기의 강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박또박 이야기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하다가 길러졌답니까? 네, 어머니가 사고로 고막을 잃으셨는데 어머니가 잘 안 들리시다 보니까 젓가락을 끼우는 그런 연습 등을 통해서 아주 또박또박 얘기하는 연습을 했대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아나운서가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아나운서와 관련된 또박또박 말하는 강점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합니다. 반면에 첫 번째 말씀하셨던 그 빨간색 옷 입으셨던 분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나운서로서의 본인의 강점이 뭐라고 합니까? 안개꽃? 신문지? 그거 어떻게 생겼답니까?
꾸미지 않은 모습. 그래서 아나운서로서 어떻게 도움이 되겠답니까? 네. 여러분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2번 분의 스피치가 더 잘 들렸던 이유는 이 사람이 자기의 직무와 관련된 강점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고 그걸 사례와 함께 연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멋진 이야기, 근사한 이야기, 명언 이런 거, 명언을 얘기하는 게 나쁘지 않은데요. 명언을 얘기했다면 그런 글귀가 왜 나에게 의미 있는지, 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어떤 식으로 일상의 생활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어야지 그냥 의미만 갖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소개를 우리가 시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예요. 이 사람의 자기소개를 듣고 자, 자기소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 30초 1분의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합격, 불합격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최소한 그래도 우리가 자기소개 시킬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는 해왔는지, 했다면 자신의 강점을 명확하게 짧은 시간이지만 드러낼 수 있는지, 자신의 강점에 대해서 좀 고민은 해봤는지, 그리고 이런 강점으로 당당하게 자신의 모습들을 좀 설명할 수 있는지, 이 정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1분 자기소개할 때 너무 많은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열정입니다, 두 번째 뭡니다, 세 번째 뭡니다. 저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동영상 보시고 말씀드릴게요 했던 그 이유가 뭐냐? 나의 강점을 여러 가지를 설명하기보다는 하나의 강점을 갖고 그게 나에게 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 건지를 연결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를 할 때 주의해야 되는 점 바로 두 가지를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튀고 싶으시면 자기소개 하실 때 내가 그렇게 튀고 싶어요. 예를 들어 노래 부르시는 분들, 예를 들어 춤추시는 분들, 예를 들어 전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손가락 이렇게 해서 접고 펴고 이런 거 따라해 보시라고. 면접관님 저를 좀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근데요, 다 좋아요. 근데 그거 하실 때 내가 귀 빨개지고 얼굴 빨개지면 안 돼요. 제가 시켰어요? 제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막 하면서 얼굴 빨개져요. 그럼 보는 저는 얼마나 빨개져요? 서로 무한한 행동은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하시려면 정말 튀고 싶다면 확실히 튀십시오. 두 번째, 너무 많은 것 말씀드렸죠? 보여주시기보다는 하나의 강점을 중심으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면접의 중요한 평가 요소 두 가지, 그리고 1분 자기소개라는 것이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어떻게 준비하시면 좋은지에 대한 전체 방향 함께 알아봤습니다. 다음 파트 2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1분 자기소개 작성하는 방법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